멋장, 도련님,夏目漱石。6、6、野田は大嫌いだ。こんなやつはたくあん石をつけて海の底へ沈めちまう方が日本のためだ。赤シャツは声が気に食わない。あれは持ち前の声をわざと気取ってあんな優しいように見せてるんだろう。いくら気取ったってあの面じゃダメだ。惚れるものがあったってマドンナぐらいなものだ。알랑새는 너무 싫다. 이런 놈은 김칫돌을 매달아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는 게 일본을 위한 거다. 빨간 셔츠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저건 타고난 목소리를 일부러 뽐내며 저렇게 상냥하게 내보이는 거겠지. 아무리 젠체해도 저 면상으로는 안 된다. 반하는 이가 있다 해도 마돈나 정도인 거다. しかし、教頭だけに野田より難しいこと言う。家へ帰ってあいつの申し状を考えてみると、一応もっとものようでもある。はっきりしたことは言わないから見当がつきかねるが、何でも山嵐が良くないやつだから用心しろというのらしい。그러나 교감이만큼 알랑새보다 어려운 말을 한다. 집에 돌아와 그놈의 주장을 생각해보니 일단 그럴듯하기도 하다. 확실한 말은 하지 않으니 짐작하기 어렵지만 여하튼 산바람이 좋지 않은 놈이니까 조심하라는 것 같다. それならそうとはっきり断言するがいい。男らしくもない。そうしてそんな悪い教師なら早く免職させたらよかろう。教頭なんて文学史のくせに育児のないもんだ。陰口を聞くのでさえ公然と名前が言えないくらいな男だから弱虫に決まってる。그러면 그렇다고 분명히 단언하는 게 좋다. 남자답지도 않다. 그러고서 그런 못된 교사라면 빨리 면직하면 좋을 것이다. 교감 경우는 문학사인 주제에 기계가 없다. 험담하는 것조차 공공연히 이름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남자이니 겁쟁이가 틀림없다. 弱虫は親切なものだからあの赤シャツも女のような親切者なんだろう。親切は親切。声は声だから声が気に入らないって親切を無にしちゃ筋が違う。겁쟁이는 친절하니까 저 빨간 셔츠도 여자처럼 친절한 거겠지. 친절은 친절, 목소리는 목소리니까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친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도리에 어긋난다. それにしても世の中は不思議なものだ。虫の好かないやつが親切で気の合った友達が悪者だなんて人をバカにしている。大岡田田舎だから万事東京の坂に行くんだろう。物騒なところだ。今に火事が凍って石が豆腐にな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あの山嵐が生徒を先導するなんていたずらをしそうもないがな。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은 신기하다. 까닭없이 미운 놈이 친절하고 잘 통하는 친구가 악한이라니. 사람을 갖고 논다. 아마 시골이라 만사가 도쿄와 거꾸로 가는 거겠지. 흉흉한 곳이다. 조만간 불이 얼고 돌이 두부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산바람이 학생을 선동하다니 장난도 칠 것 같지 않은데. 一番人望のある教師だというからやろうと思ったら大抵のことはできるかもしれないが、第一そんな回りくどいことをしないでも直に俺をつらまえて喧嘩を吹きかけりゃ手数が省けるわけだ。俺が邪魔になるなら実はこれこれだ。邪魔だから辞職してくれ。といや良さそうなもんだ。가장 인망 있는 교사라고 하니 하려고만 하면 웬만한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그리 애둘러 하지 않아도 직접 나를 붙잡고 싸움을 걸면 수고가 덜 드는 셈이다. 내가 방해된다면 실은 이러이러하다. 방해되니까 사직해주게 라고 하면 될 것 같다.
物は相談づくでどうでもなる。向こうの言い情がもっともなら、明日にでも辞職してやる。ここばかり米ができるわけでもあるまい。どこの果てへ行ったってのたれ死にはしないつもりだ。山嵐もよっぽど話せないやつだな。일은 상의하기에 따라 어떻게 든 된다. 저쪽 하는 말이 타당하다면 내일이라도 사직해주겠다. 여기만 쌀이 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어느 세상 끝에 가더라도 객사하지는 않을 작정이다. 산바람도 어지간히 융통성이 없는 녀석이다. ここへ来たとき、第一番に氷水をおごったのは山嵐だ。そんな裏表のあるやつから氷水でもおごってもらっちゃ俺の顔に関わる。俺はたった一杯しか飲まなかったから1005린しか払わしちゃない。여기 왔을 때 제일 먼저 얼음물을 산 것은 산바람이다. 그런 안팎이 있는 놈한테 얼음물이라도 얻어먹으면 내 얼굴에 관계된다. 나는 딱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으니 1.5리밖에 쓰게 하지 않았다. しかし1000だろうが5린だろうが詐欺師の恩になっては死ぬまで心持ちが良くない。明日学校へ行ったら1005린返しておこう。俺は清から3円借りている。その3円は5年経った今日までまだ返さない。返せないんじゃない。返さないんだ。그러나 일전이든 5월이든 사기꾼의 은혜를 입어서는 죽을 때까지 기분이 좋지 않다. 내일 학교에 가면 1.5월이 돌려줘야지. 나는 기호에게서 3엔 빌렸다. 그 3엔은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 갚지 않았다. 갚을 수 없는 게 아니다. 갚지 않는 거다. 기호와 이만이返すだろうなどと仮初めにも俺の懐中を当てにしてはいない。俺も今に返そうなどと他人がましい義理立てはしないつもりだ。こっちがこんな心配をすればするほど清の心を疑るようなもので、清の美しい心にケチをつけると同じことになる。기어는 금방 갚겠지 하고 조금이라도 내 호주머니를 의지하지는 않는다. 나도 조만간 갚아야지 하며 남 같은 의리를 지키지는 않을 작정이다. 이쪽이 이런 걱정을 하면 할수록 기어의 마음을 의심하는 셈이어서 기어의 아름다운 마음에 트집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返さないのは気を踏みつけるのじゃない。気を俺の片割れと思うからだ。清と山嵐とはもとより比べ物にならないが、たとえ氷水だろうが甘茶だろうが、他人から恵みを受けて黙っているのは向こう一角の人間と見立ててその人間に対する行為の所作だ。갚지 않는 것은 기호를 짓밟는 것이 아니다. 기호를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어와 산바람은 물론 비교도 안 되지만 비록 얼음물이건 감차건 남의 은혜를 입고 잠자코 있는 것은 저쪽을 버젓한 인간으로 보고 그 인간에 대한 후의 소행이다. 割り前を出せばそれだけのことで済むところを心の内でありがたいと恩に着るのは銭金で買える返礼じゃない。無意無感でも一人前の独立した人間だ。独立した人間が頭を下げるのは100万両よりたとえお礼と思わなければならない。몫을 내면 그만한 것으로 끝날 일을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은혜로 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담례가 아니다. 무의무관이라도 제 몫을 하는 독립된 인간이다. 독립된 인간이 고개를 숙이는 것은 백만냥보다 고귀한 감사로 여겨야 한다. 俺はこれでも山嵐に1005린奮発させて100万両よりたっとえ返礼をしたきでいる。山嵐はありがたいと思ってしかるべきだ。それに裏へ回って卑劣な振る舞いをするとはけしからん野郎だ。明日行って1005린返してしまえば借りも貸しもない。そうしておいて喧嘩をしてやろう。
나는 이래봬도 산바람에게 일전오리 돈 내게 하고 100만 냥보다 존귀한 답례를 한 기분으로 있다. 산바람이 고맙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뒤돌아서 비열한 짓을 하다니 괘씸한 놈이다. 내일 가서 일전오리 갚아버리면 대차도 없다. 그렇게 해놓고 싸워주자.俺はここまで考えたら眠くなったからぐうぐう寝てしまった。あくる日は思う司祭があるから冷国より早めに出港して山嵐を待ち受けた。ところがなかなか出てこない。나는 여기까지 생각하자 졸려서 쿨쿨 자버렸다. 다음 날은 생각하는 연유가 있어서 여느 때보다 일찍 출근하여 산바람을 기다렸다. 그런데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우라나리가 出てくる。漢学の先生が出てくる。野田が出てくる。しまいには赤シャツまで出てきたが、山嵐の机の上は白木が一本縦に出ているだけで完成なものだ。俺は控え所へ入るや否や返そうと思って、家を出る時から湯煎のように手のひら入れて一銭五輪、学校まで握ってきた。끝물이 나온다. 한학 선생이 나온다. 알랑새가 나온다. 결국에는 빨간 셔츠까지 나왔으나 산바람의 책상 위에는 백목 한 개가 세로로 누워있을 뿐 한적하다. 나는 대기실에 들어가자마자 갚으려고 집을 나설 때부터 목욕료처럼 손바닥에 쥔 일전오리를 학교까지 움켜쥐고 왔다. 올해와油手だから開けてみると一銭五輪が汗をかいている。汗をかいてる銭を返しちゃ山嵐が何とか言うだろうと思ったから机の上へ置いてふうふう吹いてまた握った。ところへ赤シャツが来て昨日は湿気迷惑でしたろうと言ったから迷惑じゃありません。おかげで腹が減りましたと答えた。나는 땀이 잘 나는 손이어서 펼쳐보니 일전오리가 땀을 흘리고 있다. 땀 흘린 돈을 돌려주면 산바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책상 위에 놓고 후후 불어 다시 쥐었다. 그러는데 빨간 셔츠가 와서 어제는 실내 폐를 끼쳤겠지요? 라고 말하기에 배라니요. 덕분에 배가 고파졌어요. 하고 대답했다. すると赤シャツは山嵐の机の上へ肘をついて、バンダイ面を俺の鼻の側面へ持ってきたから、何をするかと思ったら、君、昨日帰りがけに船の中で話したことは秘密にしてくれたまえ。まだ誰にも話やしますまいね。と言った。그러자 빨간 셔츠가 산바람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괴고 그 떡판 얼굴을 내 코 옆으로 가져왔기에 뭘 하려나 했더니 자네 어제 돌아오는 길에 배 안에서 이야기한 것은 비밀로 해주시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겠지요? 라고 했다. 女のような声を出すだけに心配性な男と見える。話さないことは確かである。しかしこれから話そうという心持ちですでに一銭五輪手のひらに用意しているくらいだからここで赤シャツから口止めをされちゃちと困る。여자 같은 소리를 내는 만큼 걱정하는 타입의 남자로 보인다. 말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마음으로 이미 일전오리 손바닥에 준비해놨을 정도니 여기서 빨간 셔츠에게 입막음을 당해선 좀 곤란하다. 아까 셔츠 뭐 아까 셔츠다.山嵐と名をささないにしろあれほど推察のできる謎をかけておきながら今さらその謎を解いちゃ迷惑だとは教頭とも思えぬ無責任だ。빨간 셔츠도 빨간 셔츠다. 산바람이라고 지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토록 짐작할 수 있는 수수께끼를 내놓고 이제 와서 그 수수께끼를 풀면 배가 된다니 교감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는 무책임이다. 元来なら俺が山嵐と戦争を始めてしのぎを削ってる真ん中へ出て
堂々と俺の肩を持つべきだ。それでこそ一行の教頭で赤シャツを着ている主位も立つというもんだ。원래라면 내가 산바람과 전쟁을 시작해 격전을 벌이는 한복판에 나와 당당히 내 편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 학교 교감이고 빨간 셔츠를 입고 있는 쥐지도 서는 것이다. 올해와 교토に向かってまだ誰にも話さないが、これから山嵐と談判するつもりだ、と言ったら、赤シャツは大いに狼狽して、君、そんな無法なことをしちゃ困る。僕は堀田君のことについて、別段君に何も明言した覚えはないんだから。君がもしここで乱暴を働いてくれると、僕は非常に迷惑する。나는 교감을 향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산바람과 단판 지을 생각이야. 라고 했더니 빨간 셔츠는 크게 당황해서 자네 그런 무법한 짓을 하면 곤란해. 나는 호타꾼에 대해 특별히 자네에게 아무것도 명확히 말한 기억이 없는데 자네가 만약 여기서 난폭하게 굴면 나는 매우 민폐야. 君は学校に騒動を起こすつもりで来たんじゃなかろう。と妙に常識を外れた質問をするから、当たり前です。月給をもらったり騒動を起こしたりしちゃ学校の方でも困るでしょう。と言った。자네는 학교에 소란을 피울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겠지? 하고 묘하게 상식을 벗어난 질문을 하기에 당연하죠. 월급을 받거나 소동을 일으키거나 하면 학교 쪽에서도 곤란하겠지요. 하고 말했다. すると赤シャツは、それじゃ昨日のことは君の参考だけに止めて口外してくれるな、と汗をかいて依頼に及ぶから、よろしい。僕も困るんだが、そんなにあなたが迷惑ならよしましょう。と受け合った。君、大丈夫かいと赤シャツは念を押した。그러자 빨간 셔츠는 그럼 어제 일은 자네 참고로만 해두고 팔설하지 말게? 하고 땀을 흘리며 의뢰하기에 이르러서 좋아요. 나도 곤란하지만 그렇게 선생님이 신경 쓰인다면 그만두지요. 하고 들어주었다. 자네 괜찮겠어? 하고 빨간 셔츠는 다짐했다. どこまで女らしいんだか奥行きがわからない。文学史なんてみんなあんな連中ならつまらんものだ。辻褄の合わない論理に欠けた注文をして転然としている。しかもこの俺を疑ってる。はばかりながら男だ。受け合ったことを裏へ回って保護にするようなさもしい了見は持ってるもんか。어디까지 여자 같은 건지 깊이를 모르겠다. 문학사라는 거 모두처럼 패거리라면 참 시시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없는 주문을 하고 태어나다. 심지어 이 나를 의심한다. 이래봬도 사나이다. 들어주기로 한 것을 뒤돌아서 파기하는 그런 야비한 생각을 하고 있겠는가. ところへ両隣の机の所有者も出向したんで、赤シャツはそうそう自分の席へ帰っていった。赤シャツは歩き方から気取ってる。部屋の中を往来するのでも音を立てないように靴の底をそっと落とす。音を立てないで歩くのが自慢になるもんだとはこの時から初めて知った。그러고 있는데 양옆에 책상 소유주도 출근해서 빨간 셔츠는 얼른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빨간 셔츠는 걸음걸이부터 젠체한다. 방 안을 오가더라도 소리를 내지 않도록 구두 밑창을 살짝 내린다. 소리를 내지 않고 걷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알았다. 泥棒の稽古じゃあるまいし、当たり前にするがいい。やがて修行のラッパが鳴った。山嵐はとうとう出てこない。仕方がないから一銭五輪を机の上へ置いて教場へ出かけた。도둑연습도 아니고 보통으로 하는 게 좋다. 이윽고 수업 시작에 나팔 소리가 났다. 산바람은 끝내 나오지 않는다.
어쩔 수 없어 일전 오리를 책상 위에 놓고 교실로 나갔다. 授業の都合で1時間目は少し遅れて控え所へ帰ったら、他の教師はみんな机を控えて話をしている。山嵐もいつの間にか来ている。欠勤だと思ったら遅刻したんだ。俺の顔を見るや否や、今日は君のおかげで遅刻したんだ。罰金を出したまえ。と言った。수업 사정으로 첫 시간째는 좀 늦게 대기실로 돌아왔더니 다른 교사는 모두 책상 앞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다. 산바람도 어느새 와 있다. 결근할 줄 알았는데 지각한 거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오늘은 자네 덕분에 지각했어. 벌금을 내시게? 라고 했다. 俺は机の上にあった一銭五輪を出して、これをやるから取っておけ。千だって通り町で飲んだ氷水の代だ。と山嵐の前へ置くと、何を言ってるんだ。と笑いかけたが、俺が存外真面目でいるので、つまらない冗談をするな。と銭を俺の机の上に吐き返した。おや、山嵐のくせにどこまでもおごる気だな。나는 책상 위에 있던 일전 오리를 내밀며 이걸 줄 테니까 가져. 지난번 도리주 거리에서 마신 얼음물 값이야. 라며 산바람 앞에 두었더니 무슨 소리야? 하며 웃었으나 내가 의외로 진지하자 시시한 농담마. 라며 돈을 내 책상 위로 쓸어넘겼다. 이런 산바람 주제에 어디까지나 선심 쓸 생각이군. 冗談じゃない。本当だ。俺は君に氷水をおごられる因縁がないから出すんだ。取らない方があるか。そんなに一銭五輪が気になるなら取ってもいいが、なぜ思い出したように今自分返すんだ。今自分でもいつ自分でも返すんだ。おごられるのが嫌だから返すんだ。농담이 아니라 진짜야. 나는 자네한테 얼음물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으니 내는 거야. 받지 않는 법이 있나? 그렇게 일전 오리가 신경 쓰인다면 받아도 되지만 왜 생각난 듯이 이제야 갚는 건데? 이제든 언제든 갚는 거야. 얻어먹는 게 싫어서 갚는 거야. 山嵐は冷然と俺の顔を見て、ふん、と言った。赤シャツの依頼がなければ、ここで山嵐の卑劣を暴いて大喧嘩をしてやるんだが、口外しないと受け合ったんだから動きが取れない。人がこんなに真っ赤になってるのに、ふんという理屈があるものか。산바람은 냉담하게 내 얼굴을 보고 흥 하고 말했다. 빨간 셔츠에 의리가 없으면 여기서 산바람의 비열함을 폭로하고 대판 싸워주겠지만 발설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였으니 꼼짝을 못한다. 남이 이렇게 시뻘겋게 달았는데 흥이라는 게 말이 되나. 氷水の代は受け取るから下宿は出てくれ。一銭五輪受け取ればそれでいい。下宿を出ようが出まいが俺の勝手だ。ところが勝手でない。昨日あそこの亭主が来て君に出てもらいたいと言うから、その訳を聞いたら亭主の言うのはもっともだ。それでももう一応確かめるつもりで今朝あそこへ寄って詳しい話を聞いてきたんだ。얼음물 값은 받을 테니 하숙집은 나가주게. 일전 오리 받으면 그걸로 됐지. 하숙집을 나가든 말든 내 맘이야. 그런데 맘대로가 아니야. 어제 거기 주인이 와서 자네가 나가달라고 하기에 그 까닭을 물었더니 주인 말이 당연해. 그래도 좀 더 확인할 생각으로 오늘 아침 거기에 들러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왔어. 俺には山嵐の言うことが何の意味だかわからない。亭主が君に何を話したんだか俺が知ってるもんか。そう自分だけで決めたってしようがあるか。訳があるなら訳を話すが順だ。天から亭主の言う方がもっともだなんて失敬千万なことを言うな。
나는 산바람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주인이 자네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자기만 혼자서 정한들 소용있겠어?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얘기하는 게 순서지. 애당초 주인 말이 당연하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는 소리마. 응, 손나라 이때로 키미와 람보대あの下宿でもてあまされているんだ。いくら下宿の女房だって毛とった違うぜ。足を出して吹かせるなんて威張りすぎるさ。俺がいつ下宿の女房に足を吹かせた。그래, 그렇다면 말해주지. 자네는 거칠어서 그 하숙집에서 감당할 수 없어. 아무리 하숙집 안주인이라도 하녀와는 달라. 팔을 내밀어 닿게 하다니 너무 거만해. 내가 언제 하숙집 안주인한테 발을 닿게 했어? 吹かせたかどうだか知らないが、とにかく向こうじゃ君に困ってるんだ。下宿料の10円や15円は掛け物を一服売りゃすぐ浮いてくるって言ってたぜ。聞いたふうなことを抜かす野郎だ。そんならなぜ置いた? 닿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쪽에서는 자네를 힘들어해. 하숙비 10엔이나 15엔은 족자 한 폭 팔면 금방 번다고 하더군. 건방진 소리를 짓거리는 작자네. 그렇다면 왜 있게 했어? 낮에置いたか僕は知らん。置くことは置いたんだが嫌になったんだから出ろと言うんだろう。君、出てやれ。当たり前だ。いてくれと手を合わせたっているものか。一体そんな言いがかりを言うようなところへ終戦する君からしてがフラッチだ。俺がフラッチか君がおとなしくないんだかどっちかだろう。왜 있게 했는지 나는 몰라. 있게 하기는 했는데 싫어졌으니 나가라는 거겠지. 자네 나가주지. 당연하지. 있어달라고 비인들 있겠어? 도대체 그런 시비를 거는 곳에 주선하는 자네부터가 괘씸해. 내가 괘씸하거나 자네가 점잖지 않거나 둘 중 하나겠지. 山嵐も俺に劣らぬ癇癪持ちだから負け嫌いな大きな声を出す。控え所にいた連中は何事が始まったかと思ってみんな俺と山嵐の方を見て顎を長くしてぼんやりしている。산바람도 나에게 뒤지지 않는 불뚱이니 지기 싫어하는 큰 소리를 낸다. 대기소에 있던 무리는 무슨 일이 시작되었나 싶어 모두 나와 산바람 쪽을 보고는 턱을 길게 빼고 멍하니 있다. 俺は別に恥ずかしいことをした覚えはないんだから立ち上がりながら部屋中一通り見回してやった。みんなが驚いてる中に野田だけは面白そうに笑っていた。나는 별로 부끄러운 짓을 한 기억이 없으니까 일어서면서 방 안을 얼추 둘러보았다. 모두가 놀라고 있는 가운데 알랑새만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었다. 俺の大きな目が貴様も喧嘩をするつもりかという剣幕で野田のかんぴょう面を射抜いたときに野田は突然真面目な顔をして大いに慎んだ。少し怖かったと見える。そのうちラッパが鳴る。山嵐も俺も喧嘩を中止して教場へ出た。나의 커다란 눈이 내 놈도 싸울 작정이냐? 하는 서슬로 알랑새의 낯짝을 꿰뚫었을 때 알랑새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고 엄청 삼갔다. 약간 겁먹은 것 같다. 그러다가 나팔이 울린다. 산바람도 나도 싸움을 중지하고 교실로 나갔다. 午後は千や俺に対して無礼を働いた寄宿生の処分法についての会議だ。会議というものは生まれて初めてだからとんと様子がわからないが、職員がよってたかって自分勝手な説を立てて、それを校長がいい加減にまとめるのだろう。오후는 전날 밤 나에게 무례를 한 기숙생 처분법에 대한 회의다. 회의라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라 전혀 양상을 알 수 없으나 직원이 모여 다짜고짜 제멋대로의 설을 세우고
그것을 교장이 대충 정리하는가 보다. まとめるというのは、告白の決しかねる事柄について言うべき言葉だ。この場合のような誰が見たって不都合としか思われない事件に会議をするのは暇つぶしだ。誰が何と解釈したって이셋의 내용はずがない。정리한다는 것은 흑백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는 말이다. 이 경우처럼 누가 봐도 괘씸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사건을 회의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누가 뭐라고 해석해도 이 소리 나올 리가 없다. こんな明白なのは即座に校長が処分してしまえばいいに、随分決断のないことだ。校長ってものがこれならば何のことはない。煮え切らない愚図の異名だ。 이런 명백한 것은 즉시 교장이 처분해버리면 되는데 꽤 결단력이 없다. 교장이라는 게 이렇다면 별것 아니다. 어정쩡한 군뱅이의 딴 이름이다. 会議室は校長室の隣にある細長い部屋で、平常は食堂の代理を務める。黒い革で張った椅子が20脚ばかり。長いテーブルの周囲に並んでちょっと神田の西洋料理屋ぐらいな格だ。 회의실은 교장실 옆에 있는 길쭉한 방으로 평상시에는 식당을 대신한다. 검은 가죽으로 싼 의자가 20개 정도, 긴 테이블 주위에 늘어서서 약간 간다의 서양 음식점 정도의 격이다. そのテーブルの端に校長が座って校長の隣に赤シャツが構える。あとは勝手次第に席に着くんだそうだが、体操の教師だけはいつも末席に謙遜するという話だ。俺は様子がわからないから博物の教師と漢学の教師の間へ入り込んだ。그 테이블 끝에 교장이 앉고 교장 옆에 빨간 셔츠가 자리 잡는다. 나머지는 제멋대로 자리에 앉는다는데 제조 교사만은 늘 끝자리에 겸손하게 있다는 얘기다. 나는 상황을 모르니까 박물 교사와 하나 교사 사이로 끼어들었다. 向こうを見ると山嵐と野田が並んでる。野田の顔はどう考えても劣等だ。喧嘩はしても山嵐の方がはるかに趣がある。親父の葬式の時に小日向の陽源寺の座敷にかかってた掛け物はこの顔によく似ている。 맞은편을 보니 산바람과 알랑새가 나란히 있다. 알랑새 얼굴은 아무리 생각해도 열등하다. 싸우기는 해도 산바람 쪽이 훨씬 분위기가 있다. 아버지 장례식 때 고비나타의 요겐지 절 객실에 걸려있던 족자가 이 얼굴과 많이 닮았다. 坊主に聞いてみたら、イダテンという怪物だそうだ。今日は怒ってるから目をぐるぐる回しちゃ、時々俺の方を見る。そんなことで脅かされてたまるもんかと、俺も負けない気でやっぱり目をぐりつかせて山嵐をにらめてやった。중에게 물어보니 위타천이라는 괴물이란다. 오늘은 화가 났으니까 눈을 빙빙 돌리고는 가끔 나를 본다. 그런 일로 위협받아서야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하고 나도 지지 않을 생각으로 역시 눈을 부릅뜨고 산바람을 노려보았다. 俺の目は格好は良くないが大きいことにおいては大抵な人には負けない。あなたは目が大きいから役者になるときっと似合います。と清がよく言ったくらいだ。내 눈은 모양은 좋지 않으나 크기에 있어서는 웬만한 사람에게는 지지 않는다. 도련님은 눈이 크니까 배우가 되면 잘 어울리겠어요. 하고 기어가 자주 말했을 정도다. 뭐大抵お揃いでしょうか。と校長が言うと、初期の川村というのが一つ二つと頭数を勘定してみる。一人足りない。一人不足ですが、と考えていたが、これは足りないはずだ。トーナスの浦成君が来ていない。이제 대충 다 모였나요? 하고 교장이 말하자 석이 가무라라는 게
하나 둘 하고 머릿수를 세어본다. 한 명 부족하다. 한 명 부족한데요. 라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야 당연히 부족하다. 호박 끝물군이 않았다. 俺と占い君とはどういう粛清の因縁か知らないが、この人の顔を見て以来、どうしても忘れられない。控え所へ来ればすぐ占い君が目につく。途中を歩いていても占い先生の様子が心に浮かぶ。나와 끝물군은 어떤 숙세 인연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의 얼굴을 본 이후로 도저히 잊지 못한다. 대기소에 오면 바로 끝물군이 눈에 띈다. 길을 걷고 있어도 끝물 선생의 모습이 마음에 떠오른다. 온泉へ行くと占い君が時々青い顔をして湯壺の中に膨れている。挨拶をするとへーっと恐縮して頭を下げるから気の毒になる。学校へ出て占い君ほどおとなしい人はいない。온천에 가면 끝물군이 가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욕탕 안에서 부풀어 있다. 인사를 하면 네 하고 위축되어 고개를 숙이니 안쓰러워진다. 학교에 나와 끝물군만큼 얌전한 사람은 없다. めったに笑ったこともないが余計な口を聞いたこともない。俺は君子という言葉を書物の上で知ってるが、これは地引きにあるばかりで生きてるものではないと思ってたが、占い君に会ってから初めてやっぱり正体のある文字だと感心したくらいだ。처음처럼 웃은 적도 없지만 쓸데없는 말을 한 적도 없다. 나는 군자라는 말을 책을 통해 알고 있으나 이건 사전에 있을 뿐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끝물군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역시 정체가 있는 글자라고 감탄했을 정도다. このくらい関係の深い人のことだから会議室へ入るや否や占い君のいないのはすぐ気がついた。実を言うとこの男の次へでも座ろうかと密かに目印にしてきたくらいだ。이 정도로 관계가 깊은 사람의 일인지라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끝물군이 없는 것은 금방 알아차렸다. 사실 이 친구 옆에라도 앉을까 하고 은근히 목표로 하고 왔을 정도다. 校長はもうやがて見えるでしょうと自分の前にある紫のふくさ包みをほどいてこんにゃく板のようなものを読んでいる。赤シャツは琥珀のパイプを絹判決で磨き始めた。この男はこれが当落である。赤シャツ相当のところだろう。교장은 이제 곧 보이겠지요. 라며 자기 앞에 있는 보라색 비단 보자기 꾸러미를 풀어 곤약판 같은 것을 읽고 있다. 빨간 셔츠는 호박 파이프를 비단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이 양반은 이것이 도락이다. 빨간 셔츠에게 어울리는 바이겠지. 他の連中は隣同士でなんだかささやき合っている。手持ち無沙汰なのは鉛筆の尻についているゴムの頭でテーブルの上へしきりに何か書いている。다른 패들은 옆 사람끼리 뭔지 서로 속삭이고 있다. 손이 심심한 이는 연필 끝에 달린 고무머리로 테이블 위에 연신 뭔가 쓰고 있다. 野田は時々山嵐に話しかけるが、山嵐は一向応じない。ただ、うんとかああと言うばかりで、時々怖い目をして俺の方を見る。俺も負けずににらめ返す。알랑새는 이따금 산바람에게 말을 걸지만 산바람은 전혀 응하지 않는다. 그저 응이라든가 어라고 할 뿐. 이따금 무서운 눈을 하고 내 쪽을 본다. 나도 지지 않고 노려본다. ところへ待ちかねた占い君が気の毒そうに入ってきて、少々用事がありまして遅刻いたしました。と陰銀に狸に挨拶をする。では会議を開きます。と狸はまず初期の川村君にこんにゃく板を配布させる。
그러고 있는데 내내 기다리던 끈물군이 딱해 보이는 모습으로 들어와 좀 볼 일이 있어서 지각했습니다 하고 겸손히 너구리에게 인사를 했다. 그럼 회의를 열겠습니다 하고 너구리가 먼저 서기 가무라군에게 곤약판을 배포시킨다. 미루또最初が処分の件、次が生徒取締の件、その他二参加状である。タヌキは例の通りもったいぶって教育の生き量という見栄でこんな意味のことを述べた。보니 첫째가 처분권, 다음이 학생 단속권, 기타 두세 조항이다. 너구리는 여느 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교육의 화신 같은 허세로 이런 뜻의 말을 했다. 学校の職員や生徒に過失のあるのはみんな自分の家督の致すところで、何か事件があるたびに自分はよくこれで校長が務まると密かに残機の念に耐えんが、不幸にして今回もまたかかる騒動を引き起こしたのは深く諸君に向かって謝罪しなければならん。학교 직원과 학생에게 과실이 있는 것은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로 무언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런데도 용케 교장직을 수행한다고 속으로 부끄러이 생각하는데 불행하게 이번에도 또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은 깊이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しかし、ひとたび起こった以上は仕方がない。どうにか処分をせんければならん。事実はすでに職のご承知の通りであるからして、前後策について服上のないことを参考のためにお述べください。그러나 일단 일어난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해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선우책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俺は校長の言葉を聞いて、なるほど、校長だの、たぬきだのというものは偉いことを言うもんだと感心した。校長が何もかも責任を受けて、自分の咎だとか、不徳だとか言うくらいなら、生徒を処分するのはやめにして、自分から先へ免職になったら良さそうなもんだ。そうすればこんな面倒な会議なんぞを開く必要もなくなるわけだ。나는 교장의 말을 듣고 과연 교장이니 너구리니 하는 건 대단한 말을 하는구나 하고 감탄했다. 이렇게 교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기 탓이니 부덕이니 할 바에야 학생을 처분하는 것은 그만두고 자기 먼저 면직하면 좋을 듯하다. 그러면 이런 귀찮은 회의 따위를 열 필요도 없어질 터이다. 第一、常識から言ってもわかってる。俺がおとなしく宿直をする。生徒が乱暴する。悪いのは校長でもなけりゃ俺でもない。生徒だけに決まってる。もし山嵐が先導したとすれば、生徒と山嵐を退じればそれでたくさんだ。우선 상식으로 말해도 한다. 내가 얌전하게 숙직을 했다. 학생이 행패를 부렸다. 나쁜 것은 교장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학생만인 게 맞다. 만약 산바람이 선동했다면 학생과 산바람을 퇴치하면 그걸로 그만이다. 人の尻を自分で背負い込んで、俺の尻だ、俺の尻だと吹き散らかすやつがどこの国にあるもんか。타누키でなくっちゃできる芸当じゃない。남의 엉덩이를 자기가 들쳐업고 내 엉덩이다, 내 엉덩이다 해대는 놈이 어느 세상에 있겠는가. 너구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재주가 아니다. 彼はこんな条理にかなわない議論を入って得意げに一度を見回した。ところが誰も口を開くものがない。博物の教師は第一、教場の屋根にカラスが止まっているのを眺めている。그는 이런 조리에 맞지 않는 의론을 쏟아내며 의기양양하게 일동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다. 박물 교사는 무엇보다 교실 지붕에 까마귀가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漢学の先生はこんにゃく板を畳んだり伸ばしたりしてる。山嵐はまだ俺の顔をにらめている。会議というものがこんな馬鹿げたものなら、欠席して昼寝でもしている方がました. 한학 선생은 곤약판을 접었다 폈다 한다. 산바람은 아직도 내 얼굴을 노려보고 있다. 회의라는 것이 이런 바보 같은 것이라면 결석하고 낮잠이라도 자는 편이 낫다. 俺はじれったくなったから一番大いに免じてやろうと思って半分尻を上げかけたら、赤シャツが何か言い出したからやめにした。見るとパイプをしまって島のある木のハンケチで顔を拭きながら何か言っている。あのハンケチはきっとマドンナから巻き上げたにそういない。男は白い麻を使うもんだ。나는 답답해져서 가장 크게 논변을 해주려고 반쯤 엉덩이를 들었는데 빨간 셔츠가 뭔지 말을 꺼내서 그만두기로 했다. 보니까 파이프를 집어넣고 줄무늬가 있는 비단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뭔가 말하고 있다. 저 손수건은 분명 마돈나에게서 빼앗은 게 틀림없다. 남자는 흰 모시를 쓰는 법이다. 私も寄宿制の乱暴を聞いて甚だ教頭として不行き届きであり、かつ平常の特化が少年に及ばなかったのを深く恥じるのであります。で、こういうことは何か簡潔があると起こるもので、事件そのものを見るとなんだか生徒だけが悪いようであるが、その真相を極めると責任はかえって学校にあるかもしれない。저도 기숙생들의 행패를 듣고 심히 교감으로서 잘 살피지 못했고 또한 평소의 덕화가 소년에게 미치지 못한 것을 깊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뭔가 결함이 있으면 생기는 것으로 사건 자체를 보면 왠지 학생들만 나쁜 것 같으나 그 진상을 추구하면 책임은 오히려 학교에 있을지도 모르죠. だから表面上に現れたところだけで厳重な制裁を加えるのはかえって未来のために良くないかとも思われます。かつ少年血気のものであるから活気があふれて善悪の考えはなく、半ば無意識にこんないたずらをやることはないとも限らん。그래서 표면상에 드러난 것만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를 위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소년은 혈기가 찬 것이니 활기 넘치고 서운하게 생각이 없으며 반쯤 무의식적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 일이 없다고도 할 수 없지요. 네, もとより処分法は校長の考えにあることだから私の了解する限りではないが、どうかそのあたりをご神酌になってなるべく寛大なお取り計らいを願いたいと思います。그리고 원래 처분법은 교장의 생각에 있는 것이니까 제가 참견할 바는 아니나 아무쪼록 그 점을 참작하여 가급적 간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なるほど。タヌキがタヌキなら赤シャツも赤シャツだ。生徒が暴れるのは生徒が悪いんじゃない。教師が悪いんだと公言している。気違いが人の頭を殴りつけるのは殴られた人が悪いから気違いが殴るんだそうだ。ありがたい幸せだ。과연 너구리가 너구리라면 빨간 셔츠도 빨간 셔츠다. 학생이 날뛰는 것은 학생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교사가 나쁘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치광이가 남의 머리를 후려갈기는 것은 얻어맞은 사람이 나쁘니까 미치광이가 친다는 것이다. 굉장히 황송한 일이다. 活気に満ちて困るなら運動場へ出て相撲でも取るがいい。半ば無意識に床の中へバッタを入れられてたまるものか。この様子じゃ寝首をかかれても半ば無意識だって放免するつもりだろう。 활기가 넘쳐서 곤란하다면 운동장에 나가 씨름이라도 하면 되지. 반쯤 무의식적으로 이불 속에 메뚜기를 넣어서야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다가는 자다가 목이 잘려나가도 반쯤 무의식을 하며 방면할 생각이겠지. 올해와 고考えて何か言おうかなと考えてみたが、言うなら人を驚かすようにとうとうと述べ立てなくちゃつまらない。俺の癖として腹が立った時に口を聞くと双子とか巫女で必ず行き詰まってしまう。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말을 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말한다면 남을 놀라게 하듯이 도저히 말하지 않으면 시시하다. 내 버릇으로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 두세 마디면 반드시 막혀버린다. 타누키 でも赤シャツでも人物から言うと俺よりもが遠だが、弁舌はなかなか達者だからまずいことをしゃべって上げ足を取られちゃ面白くない。ちょっと副案を作ってみようと胸の中で文章を作ってる。すると前にいたのだが突然起立したには驚いた。너구리든 빨간 셔츠든 인물로 따지면 나보다 더 하등인데 언변은 꽤 능숙하니 섣불리 말을 짓거리다가 말꼬리를 잡히면 재미없다. 좀 보관을 만들어 보려고 속으로 문장을 만들고 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알랑새가 갑자기 기립한 것은 놀라웠다. 野田のくせに意見を述べるなんて生意気だ。野田は例のヘラヘラ調で、実に今回のバッタ事件及び特艦事件は我々心ある職員をして密かに我が子将来の前途に危惧の念を抱かしむるに足る珍事でありまして、我々職員たる者はこの際ふるって自ら顧みて善行の風紀を伸縮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알랑새 주제에 의견을 말하다니 건방지다. 알랑새는 그 실실거리는 어조로 정말로 이번 메뚜기 사건 및 함성 사건은 우리 마음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은밀히 우리 학교 장래 앞날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할 만한 진기한 일이며 우리 직원은 차제에 분발하여 스스로 돌아보고 전교의 풍기를 진작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それでただいま校長及び教頭のお述べになったお説は実に後継にあたった概説なお考えで、私は鉄頭鉄尾賛成いたします。どうかなるべく寛大のご処分を仰ぎたいと思います。と言った。그래서 방금 교장 및 교감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참으로 핵심에 해당하는 적절한 생각으로 저는 철두철미하게 찬성합니다. 부디 가급적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野田の言うことは言語はあるが意味がない。看護をの別に陳列する義理で訳がわからない。わかったのは鉄頭鉄尾賛成いたします。という言葉だけだ。알랑새가 하는 말은 언어는 있으나 의미가 없다. 한자어를 끊임없이 진열할 뿐 뜻을 모르겠다. 알아들은 것은 철두철미 찬성합니다. 라는 말뿐이다. 俺は野田の言う意味はわからないけれども、なんだか非常に腹が立ったから復案もできないうちに立ち上がってしまった。私は鉄頭鉄尾反対です。と言ったが後が急に出てこない。나는 알랑새가 말하는 뜻은 모르지만 어쩐지 매우 화가 나서 보관도 완성하기 전에 일어나 버렸다. 저는 철두철미 반대입니다. 라고 말했으나 뒤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손나, 돈칭깐나, 쇼붕와 나이키라이 데스. 또つけたら職員が一度笑い出した。一体生徒が全然悪いです。どうしても謝らせなくっちゃ癖になります。太鼓を刺しても構いません。なんだ失敬な。新しく来た教師だと思って。と言って着席した。그런 종잡을 수 없는 처분은 너무 싫습니다. 라고 붙였더니 직원이 일동 웃음을 터뜨렸다. 도대체가 학생이 전적으로 나빠요. 어떻게 해서든 사과시키지 않으면 버릇이 됩니다. 퇴학시켜도 괜찮습니다.
뭐야 무례하게 새로운 교사라고 해서 라고 말하며 착석했다. すると右隣にいる博物が生徒が悪いことも悪いがあまり厳重な罰などをするとかえって反動を起こしていけないでしょう。やっぱり教頭のおっしゃる通りカンな方に賛成しますと弱いことを言った。 그러자 오른쪽 옆에 있는 박물이 학생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너무 엄중한 벌 같은 걸 주면 오히려 반동을 일으켜서 안 되겠지요. 역시 교감님 말씀대로 관대한 쪽으로 찬성합니다. 라고 약한 말을 했다. 左隣の漢学は穏便説に賛成と言った。歴史も教頭と同説だと言った。いまいましい。大抵のものは赤シャツ道だ。こんな連中が寄り合って学校を建てていりゃ世話はない。 왼쪽 옆에 한학은 온편설의 찬성이라고 했다. 역사도 교감과 동설이라고 했다. 역겹다. 대개가 빨간 셔츠당이다. 이런 무리가 모여 학교를 지탱하면 성가실 일은 없다. 俺は生徒を謝らせるか辞職するか2つのうち1つに決めてるんだから、もし赤シャツが勝ちを制したら早速家へ帰って荷造りをする覚悟でいた。 나는 학생들을 사과시키거나 사직하거나 둘 중 하나로 결정하고 있으니 만약 빨간 셔츠가 승리를 차지한다면 즉시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どうせこんな手合いを勉強で屈服させる手際はなし。させたところでいつまでご交際を願うのはこっちでごめんだ。学校にいないとすればどうなったって構うもんか。また何か言うと笑うに違いない。誰が言うもんかと済ましていた。 어차피 이런 상대를 구변으로 굴복시킬 재주는 없고 시켜봤자 언제까지 교제를 바라는 것은 이쪽에서 싫다. 학교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 또 뭔가 말을 하면 웃을 것이 틀림없다. 누가 말하겠어 하고 새침해 있었다. すると今まで黙って聞いていた山嵐が奮然として立ち上がった。やろう、また赤シャツ賛成の意を表するな。どうせ貴様とは喧嘩だ。勝手にしろ。と見ていると、山嵐はガラス窓を震わせるような声で、私は教頭を呼び、その他諸君のお説には全然不同意であります。 그러자 지금까지 잠자코 듣고 있던 산바람이 분연히 일어났다. 녀석, 또 빨간 셔츠 찬성의 뜻을 표하겠지. 어차피 내 놈과는 싸움이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보고 있자 산바람은 유리창을 흔들 듯한 목소리로 나는 교감 및 그의 여러분의 말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というものはこの事件はどの点から見ても50名の寄宿生が信頼の教師帽子を警部してこれを翻弄しようとしたショイトより他には認められんのであります。教頭はその原因を教師の人物遺憾にお求めになるようでありますが、失礼ながらそれは失言かと思います。 왜냐면 이 사건은 어떤 점에서 보더라도 50명의 기숙생이 신입교사 모씨를 멸시하여 이걸 농락하려고 한 행동이라고 밖에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감은 그 원인을 교사의 인품 여하에서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만 실례지만 그것은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帽子が宿直に当たられたのは着後早々のことで、まだ生徒に接せられてから20日に満たぬ頃であります。この短い20日間において生徒は君の学問人物を評価しうる余地がないのであります。모 씨가 숙직한 것은 부임하자마자의 일로 아직 학생을 접한 지 2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입니다. 이 짧은 20일 동안
학생이 교사의 학문 인품을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警部されべき不当な理由があって警部を受けたのなら、生徒の行為に侵釈を加える理由もありましょうが、何らの原因もないのに信頼の先生を愚弄するような軽薄な生徒を感化しては学校の威信に関わることと思います。경시 모욕당할 지당한 이유가 있어서 경시 모욕을 당했다면 학생의 행위에 참작할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신참 선생님을 우롱하는 듯한 경박한 학생을 관대하게 봐줘서는 학교의 위신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教育の精神は単に学問を授けるばかりではない。高尚な、正直な、武士的な元気を固遂すると同時に、野非な、軽装な、傲慢な悪風を相当するにあると思います。 교육의 정신은 단순히 학문을 전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상한, 정직한, 무사적 기운을 고취하는 동시에 야비하고 경솔하고 거칠고 오만한 악풍을 소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もし反動が恐ろしいの、騒動が大きくなるのと姑息なことを言った日には、この兵風はいつ強制できるか知れません。かかる兵風を途絶するためにこそ、我々はこの学校に職を報じているので、これを見逃すくらいなら、初めから教師にならん方がいいと思います。만약 반동이 무섭다느니, 소동이 커진다느니 하는 임시방편 같은 소리를 하는 날에는 이 패풍은 언제 교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패풍을 두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학교에 봉직하고 있으니까 이를 간과할 바에야 처음부터 교사가 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私は以上の理由で寄宿制児童を厳罰に処する上に、当該教師の面前において公に謝罪の意を表せしむるを至当の処置と心得ます。と言いながらどんと腰を下ろした。저는 이상의 이유로 기숙생 일동을 엄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사의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토록 하는 것을 지당한 처사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털썩 주저앉았다. 一同は黙って何にも言わない。赤シャツはまたパイプを吹き始めた。俺はなんだか非常に嬉しかった。俺の言おうと思うところを俺の代わりに山嵐がすっかり言ってくれたようなものだ。일동은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빨간 셔츠는 다시 파이프를 잡기 시작했다. 나는 왠지 매우 기뻤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 대신 산바람이 완전히 말해준 것과 같다. 俺はこういう単純な人間だから、今までの喧嘩はまるで忘れて、大いにありがたいという顔を持って腰を下ろした山嵐の方を見たら、山嵐は一向知らん顔をしている。나는 이렇게 단순한 인간이어서 지금까지의 싸움은 까맣게 잊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얼굴로 자리에 앉은 산바람 쪽을 보았더니 산바람은 전혀 모르는 채 하고 있다. しばらくして山嵐はまた起立した。ただいまちょっと失念して言い落としましたから申します。当夜の宿直員は宿直中外出して温泉に行かれたようであるが、あれはもってのほかのことと考えます。잠시 후 산바람이 다시 일어섰다. 지금 좀 깜빡 잊고 빠뜨렸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밤에 숙직원은 숙직 중 외출해 온천에 가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いやしくも自分が一行の留守番を引き受けながら咎めるもののないのを幸いに、場所もあろうに温泉などへ入湯に行くなどというのは大きな失態である。生徒は生徒としてこの点については校長から特に責任者にご注意あらんことを希望します。
적어도 자기가 한 학교의 숙직을 맡으면서 책망하는 이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장소도 장소지 온천 같은 데 입역하러 간다는 것은 큰 실수이다. 학생은 학생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교장으로부터 특히 책임자에게 주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妙なやつだ。褒めたと思ったら後からすぐ人の失策を暴いている。俺は何の気もなく前の宿直が出歩いたことを知ってそんな習慣だと思ってつい温泉まで行ってしまったんだが、なるほど、そう言われてみるとこれは俺が悪かった。묘한 놈이다. 칭찬했다 싶었더니 다음에 바로 남의 실책을 들춰내고 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에 숙직이 나가다녔다는 것을 알고 그런 습관인 줄 알고 그만 온천까지 가버린 건데 과연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이건 내가 나빴다. 攻撃されても仕方がない。そこで俺はまた立って、私はまさに宿直中に温泉に行きました。これは全く悪い。謝ります。と言って着席したら一同がまた笑い出した。공격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나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숙직 중에 온천에 갔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했다. 사죄합니다. 라고 말하고 착석하자 일동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올해가 나니까 이 사에すれば笑う。つまらんやつらだ。貴様ら、これほど自分の悪いことを公に悪かったと断言できるか。できないから笑うんだろう。내가 무슨 말만 하면 웃는다. 시시한 놈들이다. 내 놈들, 이렇게 자기의 나쁜 짓을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탄원할 수 있는가? 못하니까 웃는 거겠지. それから校長は、もう大抵ご意見もないようでありますから、よく考えた上で処分しましょう、と言った。ついでだからその結果を言うと、寄宿生は1週間の禁足になった上に、俺の前へ出て謝罪をした。謝罪をしなければその時辞職して帰るところだったが、なまじ俺の言う通りになったので、とうとう大変な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그러고서 교장은 이제 대체로 의견도 없는 것 같으니 잘 생각한 다음에 처분합시다 하고 말했다. 내친 김에 그 결과를 말하자면 기숙생은 일주일간 금족을 당한 데다 내 앞에 나와 사과를 했다. 사과하지 않았다면 그때 사직하고 돌아갈 뻔했는데 어설피 내 말대로 되었으니 결국 큰일이 나고 말았다. それは後から話すが、校長はこの時会議の引き続きだと号してこんなことを言った。生徒の風紀は教師の管下で正していかなくてはならん。その一着手として教師はなるべく飲食店などに出入しないことにしたい。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교장은 이때 회의의 계속이라고 칭하며 이런 말을 했다. 학생 예의 범절은 교사의 감화로 바로잡아야 하고 그 첫 착수로 교사는 가급적 음식점 등에 드나들지 않기로 했으면 한다. もっとも送別会などの説は特別であるが、単独にあまり上等でない場所へ行くのはよしたい。例えば蕎麦屋だの、団子屋だの、と言いかけたらまた一同が笑った。野田が山嵐を見て天ぷらと言って目配せをしたが、山嵐は取り合わなかった。いい기비だ。 물론 송별회 등을 할 때는 특별하지만 단독으로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은 장소에 가는 것은 삼갔으면 한다. 예를 들면 메밀국수집이니 경당 가게니 하고 말을 시작하자 또 일동이 웃었다. 알랑새가 산바람을 보고 튀김 하고 말하며 눈짓을 했으나 산바람은 상대하지 않았다. 고소하다. 俺は脳が悪いからタヌキの言うことなんかよくわからないが、蕎麦屋や団子屋へ行って
中学の教師が務まらなくっちゃ、俺見たような食いしん坊にゃ到底できっこないと思った。나는 뇌가 나빠서 너구리가 하는 말은 잘 모르겠으나 메밀국수 집과 경단 가게에 가면 중학교 교사를 근무할 수 없다니 나 같은 먹보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それならそれでいいから初手からそばと団子の嫌いなものと注文して雇うがいい。だんまりで辞令を下げておいてそばを食うな、団子を食うなと罪なお触れを出すのは俺のような他に道楽のない者にとっては大変な打撃だ。그렇다면 그걸로 됐으니 처음부터 메밀과 경단을 싫어하는 자로 주문해서 고용하면 된다. 말도 없이 사령을 내놓고 메밀을 먹지 마라, 경단을 먹지 마라 하고 가혹한 포고를 내는 것은 나처럼 달리 도락이 없는 자에게는 대단한 타격이다. すると赤シャツがまた口を出した。元来中学の教師などは社会の上流に位するものだからして単に物質的の快楽ばかり求めるべきものではない。その方にふけるとつい品性に悪い影響を及ぼすようになる。그러자 빨간 셔츠가 다시 입을 열었다. 원래 중학교 교사 같은 건 사회 상류층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단순히 물질적 쾌락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쪽을 탐닉하면 자칫 품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しかし人間だから何か娯楽がないと田舎へ来て狭い土地では到底暮らせるものではない。それで釣りに行くとか文学書を読むとかまたは新体詩や俳句を作るとか何でも高尚な精神的娯楽を求めなくてはいけない。그러나 사람이니 뭔가 오락이 없으면 시골에 와서 좁은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낚시를 간다든가 문학책을 읽는다든가 또는 신체시와 하이쿠를 짓는다든가 뭐든 고상한 정신적 오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黙って聞いてると勝手な熱を吹く。沖へ行って肥やしを釣ったり、ゴルキがロシアの文学者だったり、馴染みの芸者が松の木の下に立ったり、古池へ河津が飛び込んだりするのが精神的娯楽なら、天ぷらを食って団子を飲み込むのも精神的娯楽だ。잠자코 듣고 있자니 멋대로 열을 뿜는다. 먼 바다에 가서 비료를 낚거나, 고르키가 러시아 문학자이거나, 단골 기생이 소나무 아래 서 있거나,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가 뛰어들거나 하는 것이 정신적 오락이라면 튀김을 먹고 경단을 삼키는 것도 정신적 오락이다. そんなくだらない娯楽を授けるより赤シャツの洗濯でもするがいい。あんまり腹が立ったからマドンナに会うのも精神的娯楽ですかと聞いてやった。すると今度は誰も笑わない。그런 하찮은 오락을 전수하는 것보다 빨간 셔츠 빨래라도 하는 편이 낫다. 너무 화가 나서 마돈나를 만나는 것도 정신적 오락인가요?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는다. 妙な顔をして互いに目と目を見合わせている。赤シャツ自身は苦しそうに下を向いた。それ見ろ、聞いたろう。ただ気の毒だったのは浦成君で、俺がこう言ったら青い顔をますます青くした。 묘한 얼굴로 서로 눈과 눈을 마주보고 있다. 빨간 셔츠 자신은 괴로운 듯이 아래를 보았다. 그것 봐라, 효과 있지? 단지 안쓰러웠던 것은 끝물군으로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창백한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